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환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이렇게 치르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순경헌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보죠. 아무리 봐도 이제 전체 난이도 이게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1차보다는 이제 어려웠다라는 평들이 일반적인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생님들이 상급 문제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3개, 많이 보면 4개 정도인 것 같아요. 3, 4개 정도라면 1차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상급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다만 올해 경관도 그랬지만 하급,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그냥 던져줄 수 있는 문제 있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요런 것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헷갈리는 거 또는 보다 혼돈을 유도하는 문제에 많이 걸려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조금 한 문제 정도는 좀 더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해설 강의를 듣는 게 단순히 내가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냥 뭐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경찰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듣는 건 아니겠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트렌드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될 건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경관하고 좀 비슷해요. 중급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며 중급 문제의 상당수가 뭐다? 네, 올해 경관도 이게 진짜 심했죠. 완전 최신 판례 위주로 출제를 많이 했는데 순경 역시 뭐다? 최신 판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순경이랑 경관뿐만 아니라 최근에 헌법이 나오는 거의 모든 기출문제는 뭐가 나와요? 최신 판례가 출제가 많이 되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험이 끝나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 기출 중요하다, 기출 중요하다. 물론 원래부터 기출은 중요했죠. 근데 최근에 출제된 기출들, 이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관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 2개입니다. 최신 판례하고 최근 기출. 이거는 거의 모든 헌법 시험의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만 우리 순경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출제가 됐습니다. 뭐 조문하고 헌정사.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헌법 강의 처음 했을 때 제가 이제 제 수업 듣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동영모고나 이런 때 테마 특강으로 잡잖아요. 뭐를요? 요런 것들이요. 헌정사, 헌법 조문. 기본권이 관련됩니까? 안 됩니까? 목적이 깨졌습니까? 수단이 깨졌습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테마 특강으로 잡는데 그때 많은 비난, 1차 시험 끝나고 많은 비난이 나오지도 않은 헌정사를 왜 이렇게 깊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비판이 많았는데 저는 그런 학생들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왜? 안 나오는 걸 해줄 리가 있나요? 그것도 주제를 잡아서 테마로.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하고 헌정사는 나오면 오지게 어려워요. 정말 오지게 어려워. 대충 해서는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제를 잡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 역시 뭐다? 요것들은 깊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 특강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조문도 뭐다? 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건 뭐 그냥 주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 정당의 명칭은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 걸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원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건데 뭐 별 키워드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정당, 지구당,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라고 하는데 얘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얘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1, 2번도 그닥 어렵지 않은데 와, 얘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맨날 나오는 거잖아. 정부가 제소하고 헌재가 심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원이 제소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헌법 조문 내용이기도 하고 이건 거의 1단계 수준이다. 즉 하급이다. 이걸 틀리면 좀 이거는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요건 이제 뭐요?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뭔데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후원회 회원은 될 수 있으나 뭐는 될 수 없다? 정당의 당원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최신 판례니까 그 최신 판례를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국적이네요. 아마 수업을 들었던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올해 국적법 문제 나올 가능성 2차에 되게 높다. 이유는 뭐라고? 상반기에 국적법 관련 판례들이 되게 출제가 많이 됐다. 그러면 안 그래도 잘 나오니까 이게 조합해서 뭐요? 출제를 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찍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죠? 원래 잘 나오는 거니까.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즘은 되게 잘 나오죠. 복수적인 사람 뭐다? 한국 사람으로만 처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된 경우는 뭐다?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2번은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시험을 쳤던 분들이라면 특별히 뭐 이상할 거 없겠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학급인 게 3번은 최신 판례예요. 요게 뭐야?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원정 출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국적 이탈하려면 뭐다? 군대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글쎄 이것도 뭐 다 최신 판례로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채판이 많으니까 아마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답이 4번인데 4번 너무 쉬워요. 품행이다 안정하다. 대부분 이거는 싹 다 합헌이다. 위헌 나온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거는 학급 문제다.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올해 시험에서 제일 어렵다.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유가 뭐야? 헌정사에다가 조문까지 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요거 이제 어떻게, 이건 해설하기가 힘들어요. 헌정사니까 단순한기야 단순한기. 그래서 1번에 보면 52년 1차 개정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고 각자 행위에 대해서는 뭐다? 바로 개별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연대 책임, 각자 행위는 개별 책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국무위원, 장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통치구조예요. 제 7급 책에 보면 이게 연역이 나와 있거든. 헌정사로. 근데 어디 나와 있다? 통치구조에. 와, 이걸 꽈서 내면 어떻게 맞추라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번부터 어려웠습니다. 이게 옳은 지문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거 까버렸으면 이 국무위원 연대 책임을 과연 진도도 아닌데 어떻게 맞출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2번입니다. 2번은 오답으로 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5차 개정은 30인데 30은 우리가 대부분 배웠다. 뭐라고? 정당국가라고 이렇게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마하려면 어떻게 돼?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3번은 유실헌법인데 이 이상한 게 있었다고 그랬죠. 통일조체 국민회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대통령도 뽑고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도 깔고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저는 뭐 이 3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4번입니다.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 조약들이잖아요. 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다? 주권의 제약이 있는지 봐라. 그 다음 우호통상 항해 조약 있죠? 요거 있는지 없는지 봐라.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통상조약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되게 해설을 쉽게 하는데 또 내가 설명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선생님 설명했는데 왜 상급으로 찍냐? 이게 우호통상 항해조약이잖아. 통상조약이 아니고 이렇게 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 지문들이 쉬워야 돼요. 얘도 뭐 그닥 어렵지 않아. 이거 답 아니네. 얘 답 아니네. 얘 답 아니네. 얘 뭐지? 이러면서 천천히 보면 뭐야? 우호통상 항해조약인데 이게 보일 텐데 위에 지문들도 오지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고법으로 풀기도 힘들어요. 소고법으로 힘들기도. 그리고 이거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기도 쉽지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물론 카페에 보니까 선생님 저 이렇게 풀었어요. 정말 선생님 말대로 주권의 제약, 그 제약에 관한 조약, 그 다음에 우호통 상황의 조약인데 이거네. 그래서 이거 정답 골랐다 이런 학생들도 있지만 그 학생은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도 빨리 풀어가지고 검토할 시간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뭐다 좀 더 정확히 알았으니까 그렇지, 일반적인 학생들은 제가 볼 때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려운데 얘를 어떻게 딱 포인트 잡고 맞출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올해 2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요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통상조약이라고 해서 단어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오답이다 라고 했는데 차라리 요렇게만 넣어줬어도 이거 정답률이 꽤 올라갔을 건데, 무역조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받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넣어줬으면 정답률이 꽤 올라갔을 건데, 와, 이거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2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정답 이 4번인 문제 3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자, 기억번은 솔직히 상당히 쉬운 지문이죠. 법률유보, 그거를 모두 다 법을 해라, 그건 아니죠. 뭐 법률유보라는 건 다 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만 뭐다 국회가 결정하고 나머지는 뭐 할 수 있다고? 위임 가능해요. 다만 본질적인 걸 위임하면 안 되지. 그래서 반드시 다 법을 해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얘도 뭐 그닥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디귿번 한번 봐볼게요. 디귿번 얘도 쉽죠. 우리가 체계 정당성 안 맞아, 그런다고 자동으로 위헌인가? 아니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뭐다?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그래서 요런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번입니다. 소구입법은 진정과 부진정으로 구분되는데 진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후자 바로 부진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뭐만 틀렸다? 기억법만 오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갑시다. 누군가는 이게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이건 솔직히 되게 쉽죠. 많이 나오잖아. 기출도 우리 기본서에도 있죠. 아동 청소년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권리들, 여기 보면 이제 아직 미성숙한 인격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해서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니까 그들의 인격권도 보호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원체 이거는 뭐 1단계 수준밖에 안 돼요. 맨날 나와. 제가 수업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 아동이라고 인정 안 할 게 뭐 있냐, 당연히 인정되지. 이렇게 왜 이런 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자꾸 나와요, 그죠? 자꾸 나와. 이건 1단계 수준밖에 안 돼. 요거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건 상급으로 누구도 안 쳐요. 왜? 올해 법행 기출이에요. 캠프 문제에 분명히 적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 캠프가 되게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캠프를 듣든가 안 듣든가 뭐가 중요하다? 와, 요즘 경관도 그런데 최근의 기출문제 변시든 법행이든 가리지 않고 최근의 기출문제는 또 나오는 데가 되게 많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캠프 문제도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법행 기출에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이거는 아예 기본권을 인정을 안 해요. 외국인은커녕 뭐다? 아예 기본권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X다. 상당히 어려웠지만 무한반복했다면, 캠프를 무한반복했다면 아마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정당도 기본권 추천가요? 예, 1단계죠, 그죠? 1단계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 4번 공법인이래요. 공법인. 공법인이 과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얘 지금 뭐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이렇게 놨어요. 우리 판례가 지금까지 인정한 공법인 주체성 인정한 게 뭐가 있었어? 국립대학교죠. 서울대, 세무대, 그 다음 KBS, 뭐 강원대도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국립대학교하고 KBS 말고 공법인인데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적이 있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얘는 제가 볼 때 5번은 어떤 학생들한테는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 2번을 푼 적이 없어.
다음에 4번은 천바 이러면 되게 어려웠을 건데 실제로 학생들 그 이제 카페에 올라오거나 이제 자기 점수 얘기하고 뭐 아는 애들 물어보면 정답률이 꽤 높아요. 왜? 공법인데 인정되는 거 그거 몇 개 안 되잖아. 그거 외워버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세무대, 그 다음에 KBS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앞에 거는 캠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걸 잘 풀려면 뭐다? 최근의 기출문제를 무한반복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입니다. 이거 대부분 상급으로 찍죠. 왜? 케이스야. 저도 이제 이 문제가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아닌가? 왜냐면 여기 정답 지문이 지금 여러분들 2번이잖아요. 2번. 선거기획에 참가를 못하게 하는 판례인데 이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이런 건 판례가 계속 뭐라고 그랬어? 언론 출판 집회결사 이런 것들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단위권으로 보지 않고 언론 출판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일 때까지 얘기했고 이거 책에 여러 개 이렇게 판례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책에 있는 판례 지문 게다가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기출문제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 기출 지문하고 이 지문을 매치만 시키면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아니었으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맞췄을 것 같은데 케이스 문제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맞춘 학생들은 이제 많이 맞췄지만 그래도 일반 학생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거기획 참가를 이제 제한하는 이것은 공무단위권 표현의 자유 여러 개가 문제되니까 기본권의 경합이고 다만 이거 뭐 중심으로 간다? 언론 출판 집회결사 이거 위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공무단위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소한 이거는 명확성에 반하지는 않았지요. 명확성에 반하지는 않았지만 왜 공무원이라고 이런 걸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위헌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다만 케이스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이 사람은 지자체장의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획 참여를 못하게 그래서 이 판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케이스 방식으로 냈으니까 좀 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잖아요. 이게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 요구되지 않는다라는데 과잉금지가 요구되지 않는 게 어딨어. 그 아주 특이한 거 아니면 거의 다 요구가 되지.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과잉금지 지켜야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낸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현재가 이거 금융실명제 판례거든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긴급권의 요건에 해당하면 과잉금지가 자동적으로 뭐 된다? 충족된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긴 하지만 그냥 모르고 풀어서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과잉금지가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 게 어딨어. 당연히 요구되는 거지. 실제로 이거 오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이걸 틀렸다면 너무 깊게 들어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푸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집단적 행위다. 이거 이제 기출에도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는 명확성에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들 이렇게 뭐 기본권 제한을 해. 규율에 징계. 근데 이건 당연하죠. 아무리 그들이 깜빵에 갇혀있다고 그래도 최소한만 해야지. 예외적으로만 해야지. 그냥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일반 문장이죠. 그 다음에 4번도 최근에 기출됐어. 아주 최근에 기출됐기 때문에 이런 걸 틀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최근 기출을 너무 등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들 좀 잘려서 안 보일 건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정치적 주장 그리고 정치활동 다 정치가 들어갔지만 이거는 합헌이다 라고 했고 여기처럼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보다 정치단체
요거는 뭐야?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거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렸을 거예요. 정치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위헌인 거 2개, 그 다음에 합헌인 거 2개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런 정리 잘 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얘도 쉽지는 않았는데 제 주변에 그렇게 오답률이 높진 않았다. 이거 정리 잘 하시고 그냥 이거 뭐 이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하여튼 제가 볼 때 얘 정리만 잘 해놓으셨으면 아마 1번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번 갑시다. 자, 8번에 1번 갈게요. 요것도 대부분 이제 난이도가 높다라고 찍었던 건 아니죠. 한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교통사고 발생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 했어. 얘를 뭐라고 그래? 뺑소니라고 그러잖아. 뺑소니. 그럼 이 뺑소니를 형사처벌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과태료로 끝낸다고 이거를 형사처벌 안 하고?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게 오히려 뺑소니 같은 사람을 어떻게 형사처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하는 건 뭐다? 침해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봐야지. 이건 내가 볼 때 거의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뺑소니 여러분들 징역형이 장난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기 책임의 원리.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다? 책임 안 져. 상관관계 있는 것만 책임을 져라. 2번은 일반 문장, 크게 문제가 없는 문장이고 3번도 되게 잘 나오는 거죠. 우리 책에도 있어요. 1인당 수용 면적이 너무 좁아. 그러니까 뭐다? 침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4번. 이런 것도 이제 틀린 사람 있을 건데 우리 판례는 어지간하면 보호 영역은 넓혀. 흡연하는 것도 대마도 뭐다? 일단 보호 영역에는 들어가. 다만 규제가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요런 걸 틀리면은 이 4번 같은 거 틀리면 진짜 여러분들 기본기 약한 거예요. 자, 어지간한 판례는 뭐다? 보호 영역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한하는 게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9번 갑시다. 9번은 아예 최신 판례로 깔아버린 건데요. 학급으로 봐야 돼요. 왜? 이거 안 찍은 선생님들이 없어. 이렇게 중요한데 안 찍은 선생님은 없어. 이건 자기가 찍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누구나 다 찍을 테니까. 1번 판례 여러분들 최신 판례잖아.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족이다.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외국에 있다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왜 여기에 대해서 뭐다? 이런 보상금이나 이런 걸 안 주냐는 거지. 이거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거고 2번은 초 A급 판례죠. 국회의원은 후원의 지정권자인데 왜 지방원은 안 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아주 최신 판례가 나왔고 이거는 진짜 틀리면 와 심하다 이렇게 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급입니다. 자, 3번도 최신 판례네. 국군포로인데 기한하여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예우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헌이라고 이미 최신 판례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우리 사회복무 요원이니까 우리는 현역병과 달리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으니까 더 줘라 라고 했는데 야 얘들이 더 위험하잖아 라고 해서 합헌이라고 했죠. 하여튼 9번은 제가 볼 때 학급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10번입니다. 10번은 제가 볼 때 한 중급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아요. 왜? 1번 지문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난이도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2, 3, 4가 뭐다? 거의 최신 판례나 뭐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읽어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 사회복무요원이야. 겸업하지 말라는 거지. 다른 직무 하지 마라. 경고했어 내가. 또 해. 이러면 5일 연장한다. 그러니까 제재를 가해야지. 이거는 침해하지 않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책이나 최신 판례집에 이거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최신 판례집이 이제 딱 이렇게 문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 있으나 제가 볼 때 어렵지도 않고 아예 없었던 지문도 아니다. 즉 겸직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 봅시다. 이것도 최신 판례죠. 경비업자인데 허가받은 거 말고 그 허가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경비업이 아닌 거 뭐라고 그랬어? 뭐 택배를 어느 정도 해준다라든지 또는 뭐다 분리수거 한다라든지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이것 때문에
이거 있다고 해서 뭐다? 경비업 다 날려버린다? 이건 무리 아니냐. 그래서 지급의자를 침해한다. 이것도 최신 판례 때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3번 판례 A급이죠. 시각장애면 뭐 할 수 있어? 안마사 할 수 있어. 합헌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얘도 거의 A급이에요. 변호사한테 더 이상 뭐다? 세무사적 격주지 않아. 이거는 합헌이다 라고 했던 거죠. 글쎄 나머지 지문들 다 쉬워가지고 1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중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1번 얘도 거의 중급 아니면 하급인데 여러분들 인터넷 언론에 이제 공개한다. 표현에 대한 사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객관식에서 이게 말이 돼?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사가 될 수 없다. 내 이 수업 때 정말 설명 많이 했는데 야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장관이야. 간통했어. 사생활이지만 이건 당연히 공적 관심사가 되죠.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이런 건 당연히 공적 관심사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객관식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당연히 이거는 오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실효된 행도 공개한대. 이거는 보고 누가 판단해? 국민이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기비상 직원은 재산 등록한다. 관폐하라든지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합헌이다라고 했으니 얘도 제 생각에는 거의 학급 수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많이 가봐야 중급입니다. 자, 12번 조금 어려워요. 대학의 자율성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제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번 학교 근방에서 극장 설치 못하게 하면 위헌이다. 이것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얘도 포인트만 잘 잡으면 맞췄을 건데 요 포인트를 못 잡았으면 되게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제한상인가 등급을 받으면 이 영화 거의 망한다고 그랬죠?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법에 뭐라고 돼 있다? 상영에 제한이 필요한 용. 거의 동호반복이다. 명확성이나 포괄임에 반할 수밖에 없겠죠. 위헌인데. 여러분들 명확성에 반하는데 포괄임에 안 반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뭐다? 포괄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키워드를 잘 잡지 못하면 좀 어려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 4번이네. 특허법은 둘째 줄 특허권자에게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주고 있다. 그래서 그 발명의 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도 특허권의 내용이다. 그러한 표시를 제한한다면 결국 제한이라 볼 수 있다. 글쎄 저는 이 4번 지문은 별로 본 적 없는데 사실 뭐 별 키워드가 없어. 일반 문장이야. 일반 문장. 그냥 어디 이렇게 뭐 키워드가 이거 좀 특이하다. 이거 꼴 수 있어요. 이런 게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난이도가 있었지만 키워드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에 포인트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13번 갑시다. 13번은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유언은 일반적 행동자유에서도 보호가 되고 이거 우리 분명히 문제 풀었었어. 이것도 최근 기출에 있었어.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유언을 하면 얼마나 많은 재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뭐다? 재산권의 보호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경유차에 대해서 뭐다? 환경개선 부담금 더 내게 하는 거 요것도 최신 판례인가 모의고사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갑시다. 3번도 4번도 전부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얘도 그닥 어렵진 않아요. 골프장에 1000불에 40 골프장 카지노 어지간해서는 뭐다? 중과세 위헌 안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이 문제되는 계좌야. 일단 이용정지해. 네가 통장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침해하는 게 아니다. 돈 다 빠져나가 버리면 대책이 없다고 그랬죠? 최신 판례예요. 그죠? 최신 판례. 자, 14번. 14번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렇게 얘기하죠. 1번은 너무 잘 나오는 뭐 1단계 수준의 문제죠. 우리는 최소한의 물질만 보장이 되고 문화까지는 안 돼. 그 이상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2번도 정말 쉬워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거의 틀린 집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3번은 거의 최신 판례예요. 옛날에 직장 가입자는 뭐다?
자기 월급에 대해서만 뭐다? 뭐 의료보험료를 냈는데 또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냈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월급 근로자지만 건물이 있어. 임대료가 나와. 이거에도 돈을 낸다라는 거죠. 판례가 뭐라고 그래?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신 판례고 그렇게 어려운 판례도 아니었습니다. 자, 4번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구치소나 이런 데 수용 중이면 기초생활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혜택을 안 주지요. 왜?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여기서 치료도 해주니까. 따라서 이거는 뭐다? 침해한다. X. 이 판례도 뭐 책에 충분히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15번 갑시다. 교육받을 권리. 1번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필요한 시송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다. 2번,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단을 찾아야 된다. 다만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 3번 지문은 여러분들 보면 급식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급식은 무상이 아니야. 의무교육에서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을 뭐다? 학교설, 이거 거의 사립학교겠지, 그죠? 사립학교가 내야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학부모들이 뭐다? 급식비 내는 거, 이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도 보조금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줘도 솔직히 이거는 위헌으로 볼 수 없죠. 왜? 급식은 무상이 아니니까. 게다가 사립이잖아, 사립. 그러니까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육기관의 자유 이런 걸 보장하게 되고, 그러려면 자주적인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의미한다. 제가 볼 때 이것도 거의 일반 문장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16번 갑시다. 글쎄 이걸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노조법을 몰라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어려워봐야 중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중하급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신고 치고 위헌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설립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돌려주는 것, 이거는 21조에서 말하는 허가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로 봐버리면 위헌되게, 신고는 위헌 나온 게 없어.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근무 조건과 관련이 안 돼. 그럼 당연히 제껴야지. 그죠? 근무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 그리고 근로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명확성이 많아지도 않죠. 그죠? 크게 문제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료교사를 갖기 때문에 재산권이나 직업이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 제한이야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들 제한도 안 돼 이러면 거의 맞는 지문이 없어요. 그죠? 당연히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4번 지문을 좀 까다롭게 생각하던데 우리 헌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설명 엄청 했던데, 공무원은 헌법에 뭐라고 돼 있다? 근로 상권이 제한되지만 얘는 뭐만 돼? 단체 행동권만 제한된다고. 단체 행동권만 제한되기 때문에 교섭은 왜 못해? 행동은 못해도 교섭은 할 수 있지. 파업은 못해도 당연히 교섭은 할 수 있죠. 헌법에 뭐라고 돼 있다? 근로상권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단체 행동권만 안 돼 라고 하니까 교섭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4번은 틀렸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17번. 어우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헌정사도 참 어려웠는데 조문도 정말 심하게 내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헌법 1조부터 전문부터 어디까지? 우리 딱 그 진도라고 할 수 있는 39조까지는 진짜 여러분들이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뭐요? 하셔야 돼. 왜? 조문이 맨날 이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헌정사랑 조문은 방법이 없어. 외워야 돼.
계속 돌리고 반복해서 진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득점 맞은 애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그닥 쉽지는 않았어요. 조문을 외웠으면 쉽게 풀 것이고 조문을 안 외웠으면 오 이거 상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거 헌법 27조 1항, 2항, 3항, 4항 그냥 나열했습니다. 27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리고 공개란 말 없어. 즉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게 진짜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조문특강에서 제가 한번 이거 해줬는데 7급에 나왔는데 계엄이라고 했다. 뭐라고? 비상계엄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문제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도 한 것 같아. 여러분들 딴 건 모르겠는데 제 최신 판례 그리고 캠프 그리고 테마 특강 요 세 개만은 정말 꼭 듣는 게 좋겠다. 진짜 그 요즘 같은 이런 시험에서는 트렌드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깊고 심화해서 들어가야 돼.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다? 이거 솔직히 긴급명령도 안 들어가는데 요렇게만 써도 안 돼. 이거 과거에 출제가 됐어요. 자, 단심 재판은 뭐야? 바로 비상계엄일 때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다라는 거죠. 자, 하여튼 계속 얘기 드립니다. 그 일반적으로 계엄으로 안 돼 있다. 비상계엄으로 돼 있고 그리고 긴급명령이라고 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비상계엄일 때나 뭐다 군사범죄 재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맞춰야 돼. 왜? 이거 우리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잖아. 헌법에는 뭐라고? 신속 공개만 나와 있고 뭐는 없다? 공정한 재판이라는 조문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솔직히 좀 쉽게 풀어야 된다. 리을도 많이 나왔어. 무죄로 추정돼 언제 확정될 때까지 이것도 참 출제 많이 된 거다. 얘네 두 개는 여러분들 자주 출제됐고요. 얘는 우리 테마 특강에서 풀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요것만 좀 이렇게 했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헌법 조문보다 달달달 외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정사 조문은 깊게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국가배상 문제인데 문제가 되게 좀 허망하더라고요. 이것도 조문만 알면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군인공무원, 경찰공무원은 다른 법으로 보상을 받으면 이중배상 때문에 못 받잖아요. 와, 이것도 거의 학급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당연히 맞춰야 돼, 이 정도는. 그 다음 내가 백날 얘기했죠. 특수임무 수행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특수임무 수행자는 뭐다? 합헌, 없으면 위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글쎄 1, 2번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3번 갑니다. 이것도 오지게 우리가 많이 봤네요. 국가배상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무과실 책임 인정 안 해.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4번은 뭐다? 상호보증. 국가배상은 상호보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상호보증 필요한 게 뭐야? 범피. 그 다음 뭐다? 국가배상. 없어도 돼. 형사부상 재판.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진짜 깊게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18번은 내가 볼 때 학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중급인지 학급인지가 좀 애매한 문제. 저는 그닥 어렵지는 않았는데 왜 정답이 1번인데 아니 보상을 해주는 건 즉시한 거 불복할 수 있는데 보상 안 해주는 걸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반대로 내면 내가 좀 틀릴 여지나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 둘 다 불복 가능하잖아. 둘 다 불복할 수 있어. 근데 뭐 진짜 보상을 해주는 건 불복이 되고 보상을 안 해주는 게 불복이 아니고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금 무죄되면 정당보상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조문이죠. 그 다음 3번도 별로 안 어려워. 3년 5년 이렇게 외워두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이 좀 어렵더라. 이거 한 3단계급 돼. 저는 이거 몰라도 아마 이것 때문에 1번 때문에 그러니까 다 몰라도 솔직히 얘 때문에 맞췄을 것 같은데 형사보상은 뭐라고? 헌법상 기본권. 근데 형사 비용보상 있죠. 소송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거.
이거는 법률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좀 어렵지만 저는 19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왜? 정답이 너무 쉬운 거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20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학급이에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왜? 정답이 2번이잖아. 이건 정말 그 선생님들이 이거 안 찍은 사람 있을까? 너무 중요하다고 했을 거야. 채식할래. 막 내가 이건 뭐 농담을 웃기면서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몇 번이고 이건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맞춰야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자, 이게 법률상 권리다.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 생부가 이거 출생 신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냐. 이거는 당연히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침해하는 거. 완전 초 A급 판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춰야죠. 그죠? 당연히 맞춰야 된다. 자, 1번 가족제도 36조 1항 권리면서 동시에 뭐다? 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사실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의 보호 안 되죠. 범피 말고는 거의 보호가 안 돼. 문제가 없어. 4번도 쉬워. 부모가 자녀 이름 지어줄 권리. 이거는 결국 헌법상 기본권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20개 해설 강의를 끝냈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경관도 그렇고요. 이 2차도 그렇고요. 헌법도 이제 약간씩은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헌법은 지금 경찰학이나 이런 거랑 비교할 때 너무 막 보도도 또 못했다. 이건 너무 손도 못 대겠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막 점수가 낮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헌법은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보다 위아래가 되게 커요. 즉, 상, 점수를 잘 받은 학생들하고 하, 점수를 못 받은 학생들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 이유가 뭐라고? 중급 문제가 많아. 근데 진짜 이런 의문이 들어. 내가 저걸 안 배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배운 것도 아니란 말이야. 저 판례 어딘가 있는데 딱 저 문구가 있진 않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 뭐라고? 키워드를 따갖고 외우면 그 키워드가 없는 판례들이 요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수업 때 진짜 얘기했잖아. 요즘에 판례가 변형 출제가 진짜 많이 돼. 그 문제 그대로 똑같이 안 내고 계속 지문을마다 다른 지문 이렇게 내가지고 이놈인가? 그것조차 모르게 출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변형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판례를 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하라고? 판례를 이해를 하세요. 이게 왜 이래서 위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그래야 뭐가 나와도 변형이 되고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다? 판례는 이해해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뭐다? 최신 판례 진짜 중요하다. 그 다음 뭐 최근 기출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테마 특강 같은 것도 꼭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다. 올해 여러분들은 관련 기본권, 목적이 깨졌다 이런 것들 잘 안 나왔지만 그거 등한시하면 안 돼요. 옛날에 바보 같은 얘기. 헌정사 올해 안 나왔는데 왜 그걸 그렇게 깊게 가르치면 이거 바보 같은 얘기라니까요. 나와요. 이번에 안 나왔다고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 그래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 주제들은 반드시 뭐다? 파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년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해설 강의를 들을 때 이제 마음이 되게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헌법은 중급 문제가 많아가지고 편차가 크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고 판례를 이해하시고 하여튼 뭐 테마 특강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셔가지고 결국은 내년에는 진짜 또다시 이런 해설 강의 들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 꼭 내년 1차에는 합격하셔가지고 충격하셔야죠. 더 이상 보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나눠주는데 아는 사람들이 막 반가워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시는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학교에서 보지 말자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떨어지신 분들 괜찮아요. 인생 살다 보면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잖아. 올해 안 됐어도 뭐다 반드시 내년에 붙을 수 있으니까
헌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도 듣도 못한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 좀 더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EA 위주로 판례 공부해서 내년에는 꼭 합격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